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카메라가 쥐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보는 대신 소리로 바다를 담아냅니다. 일로 오라고! 여기! 하나, 빨리 찍어. 잠깐, 너무. 아이들은 상상합니다. 촉감으로 느낀 것을. 근데 이게 눈사람 맞나 이거? 볼 수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을까? 그 의문에 6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진짜 궁금하다 근데. 뭐가? 내 얼굴. 강북구 수유동의 한빛맹학교. 한참 수업이 진행 중인 한 교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공책을 대신한 점자판.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수업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시각장애 학생들. 수업이 끝나면 참 많은 것을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생 성희와 범빈이는 셀프 카메라를. 어떻게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둘, 셋. 초등학교 3학년인 소정이는 악보 없이도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한편 운동장에서 눈을 맞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나라. 가만히 보니 카메라로 눈을 찍고 있네요. 미디어. 답답하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자주 찍어요? 네. 분명 잘 보이지 않을 텐데 바닥이 미끄러운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축구를 하는 아이들. 골키퍼 정환이 실력 좀 볼까요? 정환이 근데 되게 잘 막네. 네. 어떻게 그렇게 잘 막아요? 공 굴러오는 소리 듣고 막아요. 이 왁자지껄한 운동장에 조용히 서 있는 종선은 눈 오는 날의 풍경 소리를 녹음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6명의 아이들은 오늘 함께 교문 밖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방과 후 6 아이가 찾아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곳은 홍대 부근에 위치한 강영호 작가의 사진 작업실입니다. 강영호 작가와 나라가 많이 친해 보이죠? 담배 좀 그만 피세요 진짜. 거의 끊었어. 거의. 어제 용사들도 많아. 지난해 강영호 작가는 시각장애 아이들과 함께한 사진 여행에서 나라를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크부지 아직 약간 좀 재수 없었어. 이번에 어디 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냐면 그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 어딜까요? 평창. 평창. 이번엔 6 아이들과 2번째 사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낚시 같은 거를 오, 해볼- 진짜. 여러분들은 특별히 자 선발된 예술단입니다. 네. 스스로를 작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그냥 뻔뻔하고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정이 알았어? 소정이 예술가? 이소정 작가 대답해야지. 이 작가님이세요. 알겠어요, 신 작가님? 사진을 찍기도 전에 작가가 된 아이들. 10살 소정이도 카메라 렌즈가 낯선 종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작가 맞나라는, 작가들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안 보이는데 저희한테 뭘 기대하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좀 이런 거를 왜 하는지 싶기도 했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좀 시간 낭비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시각장애와 사진. 아이들 스스로 많은 의문을 품고 있지만 강영호 작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사진으로도 유명하지만 독특한 예술사진으로도 주목을 받는 강영호 작가. 때로는 춤도 추고 때로는 독특한 분장으로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는 실험적인 사진 작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방식도 어떤 눈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몸이라든가 다른 상상력으로 사실 찍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눈에 의존하지 않고 제 상상력으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사실 춤을 추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좀 모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찍는 방식도 눈이 아니라 귀로 찍고 후각으로 찍는다는 것도 사진적인 상황에서는 모순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매치가 될 것 같았어요, 저하고. 드디어 여행 당일. 소정 일로 와. 소정. 우리 막내. 소정 일로 와. 막둥이네 정말. 자, 여러분들 짝이 있어. 범빈아. 짝이 있는데 넌 여자를 원해, 남자를 원해? 범민 당연히 여자를. 당연하지. 아쉽게도 남자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악수. 대학생 자원봉사자 6명이 아이들의 여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형이 핫팩 가져왔어. 자매 같다, 야. 어울리나요? 똑같이 생겼어.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이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엄마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과연 아이들은 이번 여행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첫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군. 우와. 좋아? 이거 웬 눈이냐. 양소리 나지? 네. 양떼가 반기는 이곳은 대관령의 한 목장입니다. 평소 동물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던 아이들. 목장 측에서 특별히 방목장을 개방해줬습니다. 양이야? 정원이야. 양이야 양. 이거 양이야? 벌써 카메라를 꺼내든 아이도 보입니다. 언니, 양 모가지를 잡아 그냥. 내 목 잡고 찍었어. 양이 목이 없어. 있어. 어디? 봐봐. 기다려봐. 여기 양이 진짜 많거든. 안 물어. 여기 있다. 맞아. 언니 찍어. 됐다. 찍어야지. 나 지금 못 찍겠어요. 언니 이리 와. 여기. 얼굴 뚝 쳐박았어. 이 앞에서 라고. 언니 여기 목 잡은. 어디가? 어디가? 나라다. 내가 유인할 테니까 양 얼굴을 딱 만져. 보다 못한 강영호 작가가 성희에게 요령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렇지. 만져, 얼굴 만져. 그렇지. 성희가 먹이를 들고 있자 양들이 몰려드네요. 양떼에 둘러싸여 아이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무슨 사진이 나올까 기대가 돼요. 찰칵 소리 나면 잘 나왔으려나 이런 기대감. 이렇게 찍은 사진에 대해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 뿔 아니에요? 아닌가? 이거 손인가? 그거 내 손이야. 이거 이제 양 얼굴하고.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찍었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 양의 턱을 들고 사진 찍고 또 섬세하게 이렇게 뿔 같은 것도 만지면 사진 찍고 직접 양 등에 타가지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 양떼 목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꿈만 같았고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 에덴의 동산?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되게 평화로웠어요.
대관령 목장에 이어 평창의 한 눈썰 매장에서 아이들은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밌는 거 보여줘.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눈사람. 그렇지. 눈사람 거 맞았어. 근데 이게 눈사람 맞나 이거? 눈사람 쳐 이거 너무 못생겼는데 이거. 이건 뭐야? 머리에 눈이에요.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손부터 내미는 아이들. 손끝으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을 만지는 아이가 있네요. 바로 성희입니다. 무엇을 하는 걸까요? 누나 이거 일명 셀카를 찍는 성희. 눈이 작아졌는지 코가 삐죽해졌는지 입이 나왔는지 그냥 알고 싶어서요. 왜? 보였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서요. 뭐 만졌어 작가님? 나 아니에요. 선생님이. 옛날 얼굴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네. 그럼 지금 성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네,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궁금하다 근데. 뭐가? 내 얼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8년의 시간 동안 성희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11살 어린 나이에 뇌종양 수술을 하게 된 성희. 수술 후 점점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곧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시력이 더 안 좋아지고 더 흐릿해지니까 이제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진료나 그런 거 가도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별로 볼 게 없다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셨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깜찍하고 귀여운 어린 시절부터 힘든 투병 생활을 했던 11살 무렵까진 그래도 시력이 살아있었는데 이젠 성숙해지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혼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사진 찍어보고 싶어요. 제 얼굴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성희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성희의 19을 물어본다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야. 아 무서워. 뭐가 무서워? 정원이가 눈 맞추고. 이렇게 즐거운 추억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막내 소정이도 큰오빠 범빈이도 선상의 불꽃놀이에 신이 났습니다. 이 멋진 광경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건 어쩌면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감각으로 이 여행을 찬란하게 즐기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여정을 위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작가와 6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림자처럼 아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까지 이 많은 인원이 중무장까지 하고 갈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다에 나가면 여러 가지 소리가 날 거야. 일단 갈매기 소리 나오지. 그다음에 파도 소리 나오지. 그다음에 바람 소리. 소리가 오늘 굉장히 소리를 많이 찍는 거예요 오늘. 네. 어제는 손으로 감촉을 느꼈고 오늘은 소리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일렬로.
그런데 과연 소리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평창에서 출발해 1시간 30분 남짓. 도착한 곳은 삼척시입니다. 삼척의 명물이 된 해양 레일바이크가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해안선을 따라 소나무를 끼고 도는 풍경이 아주 멋진 곳이죠. 빨리 좀 가. 터널로 들어가는 거야. 신비해. 아이들은 울리는 소리에 터널인 걸 아는 듯합니다. 소리로 공간의 특색을 알아내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은 때때로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걸 잊게 만듭니다. 여기 소나무 숲길인데 너무 멋있어. 여기 조금 습게 좀 이따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길 바라는 강영호 작가. 아, 똥 같는 거 같아, 솔방울. 뭐야? 일로 오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수평도 맞춰보고. 강영호 작가는 특별한 사진 기법을 가르치려 애쓰지 않습니다. 좋아. 너 줌인 할 줄 알지? 그렇지. 그 정도 좋다. 그 정도 좋고. 이런 거 너무 멋져. 그렇지. 좀 더 가까이 가자. 파도가 되게 세게 치네. 아무리 동요라지만. 주위 소리에 신경을 쓰는 탓에 종서는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해일이 일어나겠다 저러다가 진짜. 쓰나미 오겠다 쓰나미. 종서가 카메라보다 즐겨 활용했던 건 잘 들리려나? 바로 녹음기입니다. 근데 파도가 진짜 세게 친다. 동해가 원래 파도가 세. 소리에 예민한 종서에게 강영호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소리가 언제 탁 치냐면 그때 아이씨. 다음에 씩 무슨 맥주 소리 같은 거 들리지. 네. 이때가 파도가 확 때. 과연 소리에 집중하면 멋진 파도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케이. 찍혔을 것 같아? 글쎄. 그거를 잘 모르겠어. 잘 찍혔을까? 그럴 때 답답하지 않아? 아니. 왜? 어떻게 안 답답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익숙해져서. 익숙해져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도 들어요. 뭐가? 다른 장애가 아닌 단지 시각장애인만 가졌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소리로 듣고 느낌으로 찾고 만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카메라 셔터를 그렇게 누르는 게 되게 좋았어요. 사진에 재미를 붙인 종서는 내친 김에 전화를 겁니다. 야, 동해바다요. 동해바다. 잠깐만. 종서는 전화 통화를 하던 엄마에게 파도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들렸어? 알았어. 일곱 살 무렵 시력을 완전히 잃은 종서는 유치원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눈 안 보이는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아주 잠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았던 종서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운 사람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항상 알려줬던 엄마. 옛날에는 6살 때까지는 보였으니까 적어도 엄마 아빠 얼굴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 보이게 되니까 얼굴도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싶고, 저도 엄마를 보는 눈으로 엄마를 자세히 보면서 저도 한번 웃어보고 싶어요. 엄마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본 얼굴. 종서는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항상 곁에서 보살펴주느라 바쁜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종서는 이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은 낚시를 하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진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희귀병으로 중도 실명한 범빈이는 한때 모델을 꿈꿨지만 지금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게 딱 빛이 딱 강렬해요. 뭐라니까 아까보다 훨씬 눈부실 정도로. 한참을 달리던 배가 멈췄습니다. 드디어 낚시를 시작합니다. 왔다. 범빈이 낚시에 신호가 왔나 봅니다. 없어? 아 진짜 포탈가 느껴진다. 오 왔다 진짜 대박 진짜 완전 대박. 안 들려. 말 그대로 얼척일까요? 아니면 또 허탕일까요? 없다니까. 월척이었는데? 안 올척이. 오빠 목소리 놀래가지고 도망가겠다고. 조용히 하고 잡아. 이 없는 거 같은데 이 바다 이 주위에. 하지만 잠시 후 보란듯이 제법 큰 가자미를 잡은 정원이. 잡았어요. 왔다. 곧이어 종서도 조용히 한 마리 낚아올립니다. 가자미가 제철인 12월의 강릉 앞바다. 뭐가 잡혔어? 저요? 그냥 아무거나 잡았으면 좋겠어요. 용궁으로 가는 거북이. 됐어. 엉뚱한 상상력을 가진 나라는 오늘 처음 낚시를 해봅니다. 이상해. 아 싫어요. 양은 그렇게도 잘 만지던 나라가 가자미는 겁을 내는군요. 이날 아이들의 마음은 만선의 기쁨 못지않겠죠? 여행의 마지막 밤. 범빈이는 벌써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려 반응을 살펴봅니다. 잡은 거니. 선생님. 나 이거 무서워요. 사진은 낯선 사람과도 소통하는 기쁨을 줍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희! 성희가 찍은 갈대밭이 굉장히 시적입니다. 예, 굉장히 시적이에요. 예. 이런 건 이 사진에다가 시 한 수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꼴등을 하신 김종서 군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진수는 오케이 컷이 제일 적었지만 사진이 상당히 좋아. 내가 볼 때는. 우리의 그림자를 종서가 딱 찍었어요. 근데 다 오른손을 들고 있는 그 7명의 그림자가 싹 다 나왔네. 그거를 그림자로 표현을 한 거야. 이건 대단한. 이건 박수.
종선은 유일하게 단체 사진을 찍었네요. 자신의 발자국을 찍은 정환이. 소정이는 다른 사람의 카메라 렌즈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여인이 뭐 사진 작업 중에 네, 사진 작업 중에 꽃이 하나 피었더라고요. 꽃이 하나 피었다. 예, 그래서요. 네가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주로 여자 사진. 요즘 한창 이성에게 관심이 많은 범빈이다운 사진입니다. 나라 사진은 그냥 막 찍은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자기가 감정을 어떻게든 남들한테 표현하고 싶다는 강력한 그녀의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네. 하트도 있지. 하트 난 너를 사랑해 좋아해 막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참 겸손하면서도 살짝 표현하는 거. 이게 나라의 마음 같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작가 선생님 말이 맞거든요. 저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마음의 문을 많이 닫고 살았던 나라. 나라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저 혼자였던 나라. 어렸을 때는 되게 좀 미운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싫었어요. 왜냐면 눈 안 보여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잘 키워주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크고 있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 사랑도 한계가 있으니까 좀 갑작스럽게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나라의 마음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부럽고 또 아팠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는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엄마 아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좀 조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좀 막상 보면 어떡할지 모르겠지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 네. 바닷가에서 우연히 그렸던 모래 그림만 아니었다면 나라는 상처받은 마음을 그동안 잘 숨겨왔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하나도 없는데. 없어요. 겉으론 강한 척해도 속은 여린 아이. 나라 마음이 좀 크게 그려야지. 다시 틀어졌어. 다시 그 옆에 다시. 그게 네 마음이니까 예쁘게 그려야지. 선생님 마음이요. 알았어. 내 마음을 그 조그맣게 아주 삐뚤어지게 그려줘. 오케이 예쁘다. 끝! 그거. 지난해 사진 여행에서도 나라에게 마음이 쓰였던 강용호 작가. 나라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기를 그리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봅니다. 강용호 작가에겐 제법 장난을 거는 나라가 이번엔 또 무엇을 시도하는 걸까요? 기억할 수 있는 거? 나라가 강용호 작가의 얼굴을 찍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시력이 좋아져서 볼 수 있으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 요즘엔 작가 선생님도 포함된다고 하죠. 원래 아까 진짜 제일 보고 싶은 건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곁에 있어주고 저 이렇게 크게 해준 사람들
그리고 저를 지금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빛을 내며 살아온 아이들. 고마운 사람들의 도움을 기억하는 6 아이들의 여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민재야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 일상으로 돌아온 종서는 매일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아 진짜. 집에 돌아오자마자 종서는 엄마에게 카메라를 건네줍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종서가 찍은 사진들. 우와 양이다. 시커멓다야. 엄마 이 사진 딱 보니까 입이야 입.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깝게 찍은 것 같은데 정서야? 먹이 먹을 때 찍었어. 먹이 먹을 때 찍었어? 그 작가 쌤이 눈을 뿌렸는데 거의. 종서는 내친 김에 엄마의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포구를 손으로 받쳤어. 아들 앞에서 기꺼이 모델이 되어주는 엄마. 그냥 눈, 코, 입 있고. 그 정도? 아 기억은 안 나요 진짜로. 엄마 얼굴이 기억나는 건 아니고 그때 엄마 모습만 기억나? 뭐 입고 있었는지. 얼굴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진짜? 너무 오래됐다. 네가 어렸었나 보다. 얼굴이 기억 안 된다니까 갑자기 슬퍼지네. 왜 갑자기 보세요? 그동안 아이가 불편할 것만 걱정해왔는데 종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엄마 얼굴을 기억하는 게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걸 기억 못 한다니까 그냥. 아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와. 그냥 좀 혼자 슬퍼져요 갑자기. 종서는 어리지만 속 깊은 아들입니다. 만져보는 걸로 엄마는 맨날 종서 옆에 있잖아. 안경 벗고. 요즘 이렇게 찔러고. 안 돼. 그냥 눈, 코, 입이네. 코가 어떻게 엄마는? 또 귀. 엄마는 귀. 그리고 안경도 썼어. 종서 상상 속에서 안경도 꼭 씌워줘.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행 갔다 오고 나니까 뭔가 종서도 사진 찍는 걸 좋아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좀 더 일찍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도 이제 드는. 내 기준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꾸. 그치? 미안해. 며칠 후 아이들이 다시 강영호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안녕 소정 도나츠 나라 종서 오늘 다시 모인 이유는 강영호 작가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기 때문인데요. 자, 아우 무거워. 엄청 무거워. 오.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나무란 말이야. 소나무 숲을 찍은 거야. 이게 좀 멀리 있는 나무지.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특수 제작한 부조였네요.
한 명, 둘, 셋, 넷, 다섯, 6명. 여기 이게 봐. 이게 사람 형체고 손을 들고 있는 거 손 이렇게. 이게 손? 손 오른손을 다 들어. 이 오른손 살짝 든 거고. 우와! 그다음에 이게 목도리. 목도리. 그래요? 이거 지퍼. 이거 옷 이렇게. 드디어 성희가 보고 싶던 자신의 얼굴을 손끝으로 봅니다. 여행 후 아이들은 사진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목도리를. 저희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으면 누군가가 본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찍으면 이렇게 추억할 수도 있고 간직할 수도 있으니까 사진은 찍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시각장애 아이들도 똑같이 사진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그들이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느낀 세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것, 그들이 맡은 것, 그들이 만진 것을 비록 그들이 사용하진 못하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진 못하지만 우리한테 소통은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들은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한 거, 훨씬 더 상상적 세계가 풍부한 거죠. 만져본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 용기를 냈고 들리는 소리를 보여주기 위해 귀 기울였던 그 순간마다 아이들은 온몸으로 집중했습니다. 그 사진에 자신의 마음을 담으려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사진이란 언어를 배우게 해줘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세상을 그렇게 예쁘게 보여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